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맹견의 습격. 한밤중에도 대낮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죠. 혹하는 사이 발생한 위험천만한 개물림 사고. 작년 10월 1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순식간에 덮쳐온 60kg에 육박하는 맹견 로트와일러. 그냥 지나치는데 갑자기 여기서 달려옵니다. 어느새 맹견의 입마개까지 벗겨진 일촉즉발의 상황. 아저씨, 얘가 물면 우리 개 죽어요. 내 개가 이제 죽었구나. 진짜 100%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그쪽을 아예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또렷해지고 점점 힘들어져요. 결국 맹견으로부터 반려견을 지켜냈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견주. 더욱 황당했던 건 담당 경찰의 판단이었다고요. 근데 경찰 결론은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냐고 했더니 그냥 상해가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상해? 그 개가 직접적으로 이빨로 물어야 상해인가? 반려견을 물어 죽이려고 했던 맹견이 그 어떠한 혐의도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더라도 이거는 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라고 법적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과실로 재물 손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다 보니 어떤 고의성이 있어야만 그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견주의 맹견은 지난 7년 동안 동네 다른 반려견을 2번이나 물어 죽이고 총 6번의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문제견이었죠. 강아지 죽었다고요 지금. 이 개를 어떡하면 좋아. 하지만 사후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의로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치료비나 위자료,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3,400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 3,400만 원을 쓴다고 한다면 섣불리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2년 전 울산에서는 8살 난 아이가 목줄이 풀린 중형견에게 목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고요.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죠. 개물림 사고는 집계된 것만 매년 2,000건 이상의 중대한 사회 문제인데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뤄지는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사망 사고에 이르는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선고의 범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법과 제도가 갖춰진 나라가 있죠. 미국은 어떨까요? 텍사스주 어느 새벽에 발생한 일입니다. 길을 걷다가 주춤하는 한 남성한테 개들이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하죠. 저항하던 남성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개들은 인정사정 없이 물기 시작했고요. 이 남성은 결국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 개는 동물관리국에서 데려갔고요. 2마리 모두 나중에 안락사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견주는 3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 혐의에 해당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2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 그다음에 최대 10,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Strict liability라고 해서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주인이 그 개의 위험한 성향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도 강한 처벌에 벌금만 한 해 평균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다음 영국은 어떨까요? 행인에게 달려드는 대형견 불리. 주인이 목줄을 잡아채지만 멈추려 하지 않는데요. 이 개는 불과 며칠 후 10살 아이를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 개는 현장에서 즉시 사살됐고 견주들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징역형이 선고됐죠. 영국의 그 위험한 개법이라는 거는 위험하게 통제 불능 상태에 두기만 해도 징역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가 있고요.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14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20만 마리의 반려견들이 증가하는 한국도 올해 4월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런 맹견을 격리하거나 생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공격성이 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질 평가를 해서 맹견으로 지정되는 어떤 여지를 좀 열어놨습니다. 사정 관리와 사후 처리가 모두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요. 실효성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질 평가를 누가 할 것이고 이 개가 또 사고를 발생시킬 개여도 이를 좀 잡아내기가 어렵다.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겠습니다.